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함수를 가지고 있는 모듈, 그리고 모듈을 포함할 수 있는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저희가 어떤 작은 문제를 풀 때에는 뭐 변수 몇 개, 뭐 함수 몇 개, 그리고 데이터 이런 식으로 고려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. 사실 어느 정도 큰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그 문제에서 풀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기능별로 모듈화해서 어떤 그 유사한 기능을 가진 함수들은 뭐 A라고 하는 모듈로 작성을 하고 또 같은 문제지만 또 그 문제의 다른 파트를 풀기 위해서 유사성이 높은 함수들은 또 모듈 B라고 명칭을 지어서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 모듈, 즉 파일을 따로 저희가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. 또한 비슷한 류의 그 모듈끼리는 묶어서 패키지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넣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문제의 사이즈가 커지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과정이 어떤 그 단계가 유사성이 있다. 그런 그룹이 있다라고 할 때는 결론적으로 파일별로 잘 구분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. 이런 파일, 즉 모듈과 디렉토리라고 하는 패키지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패키지 모듈 예제는 일단 패키지는 하나만 고려하고 그 패키지 안에 두 개의 모듈이 있을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모듈을 만든다는 것은 저희가 늘상 해왔던 momo.py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을 만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요. 이 파일을 저희가 임포트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존의 모듈도 저희가 만들지 않고 표준 모듈들을 기능별로 알고 있다면 그거를 임포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든 것처럼 사용자 정의 모듈을 만들어 보는 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섭씨 온도에서 화씨 온도 혹은 섭씨 온도에서 화씨 온도로 변환하는 그런 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담고 있는 사용자 정의 모듈을 한번 만들어 봤고 그 모듈은 이름을 temperature.py라고 지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내용은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렇게 만든 건데요.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포함하는 temperature.py가 사용자 정의 모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듈을 저희가 만들었다면 이 모듈을 저희가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일단 임포트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, 그 히든 베리어블이라고 해야 되죠. 그래서 그 사용자가 만든 변수가 아니고 이미 내장되어 있는 변수 언더바 네임 언더바라고 하는 히든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즉 저희가 처음에 고려하고 있는 이 temperature.py라고 하는 메인 프로세스 그리고 이 메인 프로세스가 아니고 다른 어, py 파일이라던가 다른 곳에서 요거를 임포트해서 사용을 할 때 메인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. 간단히 실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어, 각 노트북과 컴퓨터, 즉 각 학생과 저 각자 지금 어떤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워킹 디렉토리를 알아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일단 import 하고 OS라고 하는 즉 operating system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내장 모듈을 임포트를 시키고요. 그 다음에 거기에서 소속되어 있는 get cwd working 디렉토리거든요. 이 working 디렉토리를 찾으셔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C 밑에 users 밑에 다음과 같은 경로 밑에서 그 패키지라던가 모듈을 만들어서 그걸 임포트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. 그래서 학생분들도 저처럼 파이썬의 쉘에서 import os에 os.getcwd라고 하신 다음에 워킹 디렉토리를 한번 찾아보세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워킹 디렉토리를 찾아놨습니다.
그래서 워킹 디렉토리를 일단 가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실습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패키지 언더바 디렉토리라고 하는 디렉토리 이퀄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이런 디렉토리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학생분들도 패키지 언더바 디렉토리라고 학생 워킹 디렉토리에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 즉 패키지 밑에는 저는 두 개의 모듈을 만들었습니다. 제가 momo.py는 각각의 모듈이라고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이 모듈을 한번 에디트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momo.py의 마우스 오른쪽을 대시면 edit with develop environment IDE가 뜰 텐데요. 여기서 3.65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떴죠.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토이 예제이기 때문에 패키지 언더바 모듈.py에 패키지 언더바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만 하나 만들었고 패키지라고 제가 간단히 프린트문을 추가했습니다. 또 다른 모듈 같은 경우는 메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. 이 메인이라는 곳에서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패키지 언더바 모듈 있잖아요. 이 모듈을 임포트를 했습니다. 그래서 문법은요. 일단 모듈을 임포트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주 기본은 일단 import라고 하는 예약어, 주황색이죠. 예약어를 타이핑을 하시고 이 디렉토리가 패키지 언더바 디렉토리잖아요. 그래서 패키지 이름을 이렇게 먼저 쓰십니다. 그리고 이 패키지 안에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include라고 보시면 돼요. 소속되어 있는. 그러니까 즉, 요 패키지 안에 소속되어 있는 다양한, 앞으로 이제 저희는 어떤 패키지 안에 다양한 모듈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모듈이 딱 하나 지금 존재를 하죠. 그래서 패키지 언더바 모듈, 요 py를 이 패키지 밑에 이 모듈을 임포트를 했고, 너무 길죠. 그래서 이름을 mn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그래서 as라고 하는 예약어는 요 앞에 있는 거를 짧게 요렇게 이름 짓겠다 이걸 의미를 해요. 그래서 mn 다운 커멘트에서 하시고 또 역시 점을 찍으시면 요 안에 속해 있는 이게 뜻입니다. 그래서 belongs to or including이거든요. 그래서 요 모듈 안에는 딱 제가 사용자 정의 함수 딱 하나만 정의를 해놨죠.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써 넣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 F5라고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요 main.py라고 하는 모듈이 실행이 되면서 요 패키지 안에 다른 모듈 안에 있는 요 함수를 호출해서 그 함수의 그쵸? 요 함수의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마찬가지로 만약에 요 예제를 해보신다면 다음과 같이 해볼 수가 있겠죠?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요거를 타이핑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영상에서 타이핑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아까울 수 있으니 저 같은 경우 한번 최근 recent files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템퍼러처가 그럴 것 같죠? 그래서 템퍼러처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똑같은 코드가 뜨는데요. 여기서 한번 F5를 눌러보도록 할게요. F5를 누르면 만약에 화씨 온도를 100을 넣었다라고 하면 화씨 온도가 템프 언더바 F로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결과를 이제 출력한 거를 볼 수가 있겠어요. 자,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사실 이 프린트문에서 요 언더바 네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모듈이 메인 모듈이기 때문에 이 변수 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출력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자, 교수님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뭔가요? 라고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겠는데요. 첫 번째, 앞으로 이제 본인이 코드를 직접 작성하실 때 말고도 다른 사람의 코드를 내가 해석을 해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다른 사람의 코드는 내가 짠 게 아니기 때문에 참 해석하는 게 어렵고 그다음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럴 때 제일 쉬운 디버깅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고려하고 싶지 않은 복잡해 보이는 명령어는 주석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. 이 주석을 처리했을 때 실행을 한번 해봤을 때
unexpected indent라고 나오는 거는 이제 들여쓰기 에러가 있는 건데요. 이런 경우는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인위적으로 다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인덴테이션은 일반적으로 탭 하나가 되는데요.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. 만약 지속적으로 이렇게 에러가 나면 하나 정도 이렇게 해봐 주시고,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탭을 넣으시고,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물줄기에 맞춰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F5를 한번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이 화씨 온도를 입력하라고 나오죠. 1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봤어요. 자,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이게 있든 없든 실행이 된다는 거죠. 그 소리는 무엇 의미를 하는 거냐 하면 이 조건이 만족했다라는 거는 지금 요 고려하고 있는 모듈이 메인 모듈이기 때문에 실행이 된 거고, 요게 심지어 없다 할지언정 내가 이 메인 모듈을 바로 F5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교수님 요 템퍼러처 언더바 .py라고 하는 게 메인 모듈인 건 어떻게 아나요? 자, 그거는 요 커맨드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프린트 하신 다음에 요 히든 베리어블을 출력을 해보셨을 때 메인이라고 뜨면 요 지금 수행한 요 모듈은 메인 모듈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메인인 경우와 메인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? 이제 이런 momo.py라고 하는 파일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는 메인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메인이 아닐 수가 있겠죠? 그래서 요 문구에 따라서 메인이 되면 메인이라고 출력이 될 거고 출력이 안 되면 메인이라고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모듈은 메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또 곧 다양하게 그 테스트 되면서 해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간단히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간단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콘솔에서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콘솔을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콘솔에서 바로 만약에 저 모듈을 임포트를 했어요. 그래서 temperature라고 했어요. 자, 그랬을 때 화씨 온도를 이제 입력하라고 나오죠. 그러면 이라고 이제 넣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화씨 온도에 대해서 답은 똑같은데요. 언더바 네임이라고 하는 히든 베리어블에 메인이라고 출력이 되지 않고 템퍼러처라고 하면서 이 모듈의 이름이 출력이 됐습니다. 즉, 이 템퍼러처 언더바 py라고 하는 모듈을 외부에서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어떤 모듈을 실행했는지가 이 언더바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져 있고 그거를 출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때로는 내가 외부에서 이 모듈을 임포트해서 사용을 할 때 구체적으로 그 어떤 모듈명, 어떤 모듈을 고려했는지 요거를 요 언더바 네임 언더바에서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요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그 히든 베리어블 요 부분은 향후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아까 전에 요거를 주석을 달아봤잖아요. 이 주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? 조건문 안에 인덴테이션이 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봐야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주석이라서 뭐 인덴테이션에 큰 문제는 없지만 리더빌리티 가독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해보고요. 그 다음에 실행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좀 전처럼 import temperature 즉 메인에서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
temperature.py라고 하는 모듈을 외부에서 임포트해서 사용할 때는 지금 요 사용하는 주체 자체가 메인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하기 전에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될 것 같지요. 그죠?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만 출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항상 상상을 해보시고 일단은 에러를 한번 보시면 지금 undefined라고 나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쓰기 오류인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외부에서 임포트를 하셔가지고 temperature를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temperature.py를 임포트해서 사용할 때에는 그게 메인이 아니잖아요. 이 메인에서 바로 실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문은 뛰어넘어가고 여기서 히든 베리어블 안에 있는 이 모듈명만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복잡한 거는 전혀 아니고요. 일단은 어떤 패키지 안에 모듈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모듈을 내가 그 모듈에서 바로 실행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메인 모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. 근데 외부에서 임포트해서 이 모듈을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시면 메인 부분은 실행이 안 되고 단순히 출력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경우 언제 사용하냐면 저희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그 회사에서 혹은 연구소에서 조금 큰 규모의 문제를 풀고 있어요. 그래서 때로는 어떤 모듈 안에 여러 개 함수 중에 2개 정도는 외부에 노출을 시키고 싶은데 나머지 3개 정도는 내부 직원들끼리 디버깅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부 직원들이 막바로 메인 모듈에서 실행할 때는 그 쉽게 말하면 비밀로 내부상으로만 디버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코드가 수행이 되게 하고 싶으면 이 안에 이제 정의를 하면 되고요. 외부에서 임포트해서 사용할 때도 언제든지 사용하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조건문이 아닌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함수를 추가하시면 외부에서 이렇게 여기서의 외부는 for example로 이렇게 모듈에서 그죠? 콘솔에서 모듈을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예제겠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, 외부에서 언제든지 노출이 될 수 있게 하고 싶으면 이 부분에 이제 디파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를 이제 비교를 봐드렸고, 일단은 동영상을 그 플립드 러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조금 반복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일단은 그 계속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일단은 그 패키지 하나에 모듈이 2개 있는 경우 아주 작은 토의 이그젠플이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메인에서 바로 수행시킬 때와 외부에서 임포트해서 수행시킬 때 어떻게 다른지 첫 번째 예제로 폴립트 러닝으로 본인이 조금 반복을 해가지고 흔적을 캡처하셔가지고 워드 파일에다가 붙여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워드 파일에다가 본인이 오늘 날짜를 쓰시고 그 다음에 모듈 그 다음에 패키지 example 1이라고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고 설명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해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특히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많이 해보셔야 돼요. 그래서 콘솔을 제2의 조교 혹은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즉 내가 바로바로 질문했을 때 응답을 제일 빨리 해주는 그래서 물론 저한테도 언제든지 물어봐셔도 되지만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질문에 대한 답,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콘솔을 좀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은 모듈과 패키지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요. 특히 하나의 패키지에 모듈이 2개 정도 있고 그 2개 중에 하나가 메인에서 실행이 됐을 때와 외부에서 임포트해서 실행이 됐을 때 때로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.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연속적으로 모듈과 패키지를 개수를 증가시켜보고 또
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